기본이 되는 철학, 바로 음양오행의 이치를 활용해서 그야말로 천하에 둘도 없는 소리 글자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어학을 공부하셨다라고 하는 분들도 훈민정음을 제대로 읽는 분들이 없습니다. 왜? 글자가 일단은 한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문으로 읽어도 한문은 읽긴 읽죠. 한문은 읽는다고 다가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뜻글자입니다. 뜻글자를 뜻으로 헤아리고, 그 다음에 얘기했듯이 우리 항상 뭐 잘 잡아서 가라? 중도 중 잘 잡으려면 뭘 알아야 돼요? 방향을 알아야 되는 거죠. 공부하는데 방향을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방향. 그래서 항상 기본적인 이 방향,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항상 향하는 게 중요하죠. 이 향자건, 이렇게 쓰는 향자건에서 우리가 어디로 향하는지, 배를 띄우도 인생길 가는 것도 어디로 향하는지 알고 가야 되는데 어디로 향하는지 모르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안 쓰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더군다나 중국에서는 간체자를 쓰고 이른바 현대문으로 이렇게 쓰는 거죠. 간체자다 하고, 그 다음에 옛글들은 아유 번거롭고 어렵다 그래서 번체해 놓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쓰는 한문이라는 게 지금 한문도 아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고문도 아니요, 현대문도 아니요, 어정쩡한 상태로 아마 느껴졌던가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국문학과에서 한문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나요? 우리 고전문학 해가지고 이렇게 돌렸죠. 대학에 있던 한문학과들이 고문, 아마 그 옛날 그 고전 가운데 한문으로 표기된 그 고문을 이렇게 공부하는 게 한문학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중국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간체자를 기본으로 해서 중국어를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는 지금 둥 떠버렸어요. 더군다나 이 훈민정음을 공부를 하려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서경에 있는 홍범의 이치는 기본적으로 자연스럽게 익혀야 되고, 거기에 주역까지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세종대왕이 말씀하신 내용, 나중에 신하들이 얘기했던 제자의 내용까지를 우리가 훑을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러지를 못해가지고 나온 몇몇 개의 책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충북대학교가요, 거기 총장님이 쓴 책 하나가 가장 정확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많이 읽힌다는 책 하나는 그건 서울대학교에서 써놓은 건가요? 했는데 이분은 오행 가운데에서 오행의 가운데 중앙 토의 이치를 몰라가지고 이상하게 설명을 하신 분이고, 하여튼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한자를 모르니까 더더욱이 젊은 층들이 아예 안 하죠. 그래서 이런 말해서 그걸 저 고문 쪽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한글을 아시는 분들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이제 전형적으로 한글만 쓰자. 그리고 또 요즘에는 한문 가르치지 말고 그 다음에 중국어 가르치자. 중국어 외래어로 가르치기만 하면 될 텐데, 하여튼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책의 434쪽에 제가 한번 새로 보려다가 깜짝 놀라서 봤는데, 일단은 저거 고치세요. 이게, 저쪽 복사집에서 이게 변환하면서 글자가 가끔 잘못 찌그러져가지고, 거기 보면은 어제 훈민정음 처음에 나왔던 거에 보면 국지어미 2호 중국 짜야 이렇게 돼 있죠. 요 글자가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짜야 해놓고, 그 다음에 불상유통하세 고로 오민유소엔 짜야도, 그 다음에 짜야, 짜자를 전부 다 뭘로 바꾸셔야 되냐면은, 제가 하면서 변환됐나 하고 이상하게 원문 제 원고는 그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래 하자에 하자로 바꾸세요. 아래 하자. 이게 아마 저쪽 기계에서 이렇게 전환되면서 복사하면서 전부 다 짜야로 바뀐 것 같아요. 전부 다 하자로 바꾸시면 되고요. 여기 제가 위에다 보면 세종 어제 훈민정음이라고 돼 있고요. 세종대왕이 이거는 세종 장헌대왕이라고 나오죠. 우리가 세종임금에 대해서 시호를 어마어마하게 붙이는데, 세종하고 장자가 무슨 약자? 굿셀장, 씩씩할 장자, 이 장자에다가 헌자. 세조 장헌대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헌대왕 실록이죠. 그 조선 왕조 실록. 자, 25년 편에 25년 12월, 그러니까 양력으로 표현하면 1444년 바로 1월입니다. 1월 편에 보면은 상친제 언문 28자 하니, 상께서, 임금께서, 그죠? 주상께서 친히
제작, 언문 28자 이렇게 됐던가요? 상제즉, 언문, 아름다운 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언자를 참 묘하게 표현하는 언문 28자. 28자 해놓고 똔똔똔 이런저런 얘기 있고 시위. 이를 일러 훈민정음이라. 백성들을 가르치는 바른 의미라. 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그게 이 양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세종어제 25년 12월 그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해서 반포를 했더니 그 해, 그 다음 해가 되겠죠. 26년 바로 2월달 2월 20일에 그 유명한 최만리 등이 반대 상소를 올립니다. 원래 시간 되면 이것도 다 보면 참 재밌어요. 최만리 등의 그 반대 상소가 올라오고요. 반대 상소를 올라오고 아차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아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몇 년이냐면 28년에 이제 이런저런 것들 논란 끝에 28년 9월 상순입니다. 9월 상순에 누구냐면 이른바 집현전 학사들이죠. 집현전 학사들 누군가요? 성산문 이 사람들 읽으면 알아듣죠. 성산문 집에 가서 한자로 다 보세요. 성산문, 신숙주, 그 다음에 정인지, 그 다음에 박팽년, 그 다음에 박팽년, 하위지, 그 다음에 이계,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또 이시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이설로 착각 썼다. 뒤에 생각 못해서 그건 한문으로 적어드릴게요. 이설로. 이분들이 공동합자해서 훈민정음 제자해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해의 본이에요. 뒤에 지금 나오는 건데요. 요즘에 그 법원에서 재판 붙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 본이 나왔는데 누가 훔쳐가느니 뭐니 해가면서 계속 붙어 있는 게 바로 해례본입니다. 그 해례본이 90 몇 년도인가에 그때 발견됐죠. 발견돼가지고 뭐 어디 장사꾼으로 들어갔다 왔다 하면서 이 해례본이 바로 훈민정음의 제작 과정을 쭉 얘기해 놓은 거예요. 이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국문학계에서는 한글을 만드는 데는 이 주변에 있는 여러 파스파 문자다, 무슨 문자들 이것들을 다 인용해서 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전혀 없어도요. 기본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글자들입니다. 다만 소리 글자들이 각 여러 가지 그 주변 지역에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충분히 쓸만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세상 유례 없이 아주 독창적으로 만들어 놓은 글자,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여러 가지 이치들을 세종임금이 이걸 쉽게 깨우쳐가지고 만들으셨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글날을 10월 9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기사에 28년, 그죠? 세종 28년 9월 상순이라고 하는 것을 양력으로 돌려서, 그죠? 양력으로 돌려서 우리가 한글날 10월 9일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9일을 그냥 한글날로 정해놓은 내용입니다. 그 한글날도 공휴일이었다가 아니었다가 다시 만들기 시작했죠. 이렇게 참 좋은 글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글학회는 한자는 절대로 쓰지 말자라고 했고 그리고 한자만 같이 병용하자 하거나 아직 같이 쓰자 그러면 와서 어마어마하게 반대하고 데모를 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쓰는 거 보면은 TV 같은 경우 제가 또 종편 채널 한번 다르륵 하고 며칠 전에 돌려보는데 그 제목도 얼마나 짧아요. 그죠? 대여섯 글자 돼 있죠. 그 중에 반 이상 그냥 영어 글씨예요. 영어를 그냥 우리말로 쓴 거. 어떤 경우는 아예 그냥 영어 발음을 그대로 우리말로 그대로 환해서 쓴 거여서 야 한글이 좋긴 좋은가 보다. 발음 표기는 다 되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정작 한글을 제대로 쓰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언론들은 앞다퉈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영어식으로 표기할까를 용 쓰고 있는데요. 참 한글이 어려워서 그런가 한글이 내포하고 있는 철학이 어려워서 그런가요? 아니면 한글이 표기하기가 참 쉬워서 그런가요?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이 내용은 이 책의 내용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그 밑에 보면은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쓴 내용 가운데요. 이 내용은 서강대학교 로욜라 도서관 소장본의 훈민정음이다. 한문 현토문과 주석과 언해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래 글은 그중 한문 현토문만 발췌한 것이다 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 라고 해서 반포한 이 글은요, 거기에서 한문의 밑에 현토문이다 그럼 밑에 지금 국지어음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2호 중국하야라고 해서 토를 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다 주석을 달아요. 이를테면은 제가 여기다 하나 했는데, 이를테면 민자다, 그 뭐 유자다, 흐를 유자다, 뭐 흐르다라는 흐를 유라고 읽어야 된다 이렇게 써놓고 별도로 또 언해문으로 해서 쭉 옆에다 써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는 나라 말씀이 중국의 달아 문자어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고로 어린 백성이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많으니라 하니라. 내 일을 불쌍히 여겨 새로 28자를 맹간하니 그저 날로 숨에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라고 하는 그거 있죠. 그게 이제 요 밑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 빼버리고 어차피 우리는 한문을 통해서 뜻글자를 통해서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만을 이게 보기 위해서 쓴 거니까요. 나머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인터넷 찾으면 얼마든지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굳이 서강대학교 로욜라 도서관이라고 제가 연기를 한 것은요. 저 436쪽에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대왕 훈민정음, 어제 훈민정음이다 그러면은 보통은 어디까지를 쓰고 있느냐면 그 밑에 보면 네모칸 위에 보면은 거기 보면 한음치성은 이렇게 돼 있죠. 한음치성은에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그 네 줄은 다른 본에는 없습니다. 이 본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민정음이라 백성들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라고 하는 것이 한글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어떤 말이라도 다 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중국 발음의 치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독특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 보고요. 자, 한글로는 안 할 겁니다. 한문 뜻으로만 보고요. 자, 같이 보면은 자, 국지어음이 일단은 봅시다. 국지어음이 2호 중국하여 그죠? 나라의 말소리가 그때로 보면 그렇죠. 어음이니까 나라의 말소리가 중국과 달라. 이때 중국이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중국 그러면은 지금의 저 중화민국 이런 개념인데 뭐죠? 차이나의 그때 중국 개념이라고 할 때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왕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때가 명나라니까 명나라의 수도 황제의 도읍지 개념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황제가 있는 이 도읍지, 여기가 모든 거의 기본 표준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 변방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다음 나라 가운데가 되는 거죠. 예로부터 지금까지, 지금이야 중국 그러면은 그야말로 차이나의 나라 국명인데요. 이제 국명 개념이 아닙니다. 중국이라고 하더라도 말이 다 다르죠. 지역마다 다 다른 거. 바로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 한반도 쪽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봤을 때 조선의 나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로 황제가 있는 그 도읍지의 말과는 달라 이 소리예요. 그때 2호 중국 가여라고 해놓고 여문자와로 불상 유통할세 이렇게 돼 있죠. 중국과는 달라 문자가 그저 서로 흘러서 통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과 달라 문자가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문자라고 하는 앞에는 하면은 우리나라의 말과 그 다음에 중국에서 쓰는 저 문자를 써놓고 중국 애들이 읽는 방식은 서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문자라고 할 때 그 문자는 중국의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뜻글자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 뜻글자와 그 읽는 방법이 서로가 달라서 서로가 통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냥 이 한자를 놓고 우리는 국지어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중국말로는 다르게 읽기 때문에 뜻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백성이다 그러면 이제 농공상에 해당돼 기본적으로 농민들에 해당되겠죠. 어렸을 때부터 많은 공부를 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선비 계층이 아닌 나머지 백성들은 글자를 몰라서 이 뜻글자를 공부하려면 아닌 게 아니라 시간이 참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요건하여도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가 되는 거죠.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이종 부득 신기 정자 다이라 끝내는 그 뜻 정이다 그러면 정하면 내 마음속에서 품고 있는 뜻을 바깥으로 펼쳐내는 것이 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을 펴려고 해도 득자는 아까 이제 우리 원래 원문에 보면
침내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한다. 실른다라는 우리가 득자를 옛날에 고어에서는 그냥 실어곰 또는 아까 거기서도 실어 펴지 못한다는데 오늘날에는 굳이 이거 득자를 해석 안 해도 됩니다. 해석 안 해도 되는데 예전에는 그거 참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그 뜻을 실어 펴지 못함이 그죠?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내가 그래서 세종 스스로가 위차 민연하여 그죠? 이를 어여삐 여겨 그랬죠. 불쌍히 여길 민자가 됩니다. 이를 참 민망히 여겨서 참 백성들이 자기를 생각을 참 펴고 싶은데 그걸 안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지도자로서 그죠? 백성들의 민지 부모로서 아우 참 이거 참 미안하고 민망하다 그런 겁니다. 여기 위자는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쓰는데요. 중국에서도 지금 그렇고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씁니다. 어제 훈민정음도 이렇게 썼는데 제가 그냥 이 위자로 바꿔놨습니다. 원래 어제에서는 저 위자를 썼습니다. 여위 그저 차민연하여 내가 이를 그저 어여삐 여겨 불쌍히 여겨 민망히 여겨서 나 스스로도 참 부끄럽더라. 백성들이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특히 뭐 송사를 해서 소장이라도 작성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니까 참 민망히 여겨서 신제 28자 하노니 새로 28자를 짜자는 다 아래아자로 바꾸세요. 새로 28자를 만드노니 욕사인인으로 사람마다로 하여금 사자니까 그죠? 사람마다 하여금 이습하여 쉽게 익혀서 편할 편자죠. 편어일용이인이라 날마다 쓰매 편하게 욕자는 여기서 붙습니다. 저 앞에 욕사인인으로서 날마다 쓰매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라고 해서 뒤에 자는 귀자에서 뿐이자라 그랬죠. 이걸 가지고 또 어떤 자들은 어떤 자들은 하면 안 되겠죠. 어떤 분들은 이거 이 집어 이자를 안 쓰고 이자를 썼다. 어떤 분은 또 집어 의자를 썼어요. 그때 잘못됐다는데 이 의자는 우리 공부했지만 집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런 의미 강력한 의지가 되는 거죠. 그냥 백성들에게 그냥 쉽게 쓰도록 한 것이다. 이것뿐이다. 이거 다른 생각 없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또 여기다 뭘 갖다 붙였느냐. 중국이 이거 만들면 이거 가지고 뭐라고 말하고 시비가 붙었을 뿐이고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뭐 일체 뭐 하려고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뿐이자를 썼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혀 그럴 가치가 없는 해석들입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쉽게 쓰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지 내가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돼요. 내가 이 백성들 그래서 부려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소리 아니라 이 소리 오로지 이거는 백성들은 위한 것일 뿐이다. 우리 뿐이자 많이 썼잖아요. 그죠? 유학 경전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가야지 여기다가 중국과의 관계 어쩌고저쩌고 하지 마세요. 그거 참 어리석은 행동들입니다. 이스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서 새로 28자를 펴는 뜻을 여기다 이렇게 두었습니다.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28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무슨 뜻이든가요? 가운데 그죠? 이 28자라는 말씀이 참 28자 속 이제 공부 조금 하다 보면 세종께서 만드신 글자가 새로 28자다. 28자에는 자음 모음 다 들어가 있죠. 자음 모음 다 표현한 겁니다. 자음 몇 자? 모음 몇 자? 계산 안 되니까. 이거 이제 이치가 안 통하면, 이치 통하면 그래서 잊어버릴 일들이 없어요. 자, 온 나라가 같이 쓰니까 우리가 이 28이라고 하는 말도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논어에 나오는 내용이죠. 위정이 덕. 참 묘하게 그 글자 수가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 위정이 덕. 정사를 하는 것이, 그죠? 정사를 하는 것이 덕으로서, 그러니까 덕으로서 정사를 하는 것. 비어 북신컨대라는 말이 있죠. 이것을 저 북신에게 비교하건대 뭐라고 그랬나요? 비어 북신컨대 거기서 얻은 북신이 그죠? 북신이 거기서 얻은 그 곳에 있으면 뭐라고 했다? 중성이 무별들이 중성이 공진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함께한다. 다시 말해 북신이라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태극의 요 자리가 되는 가운데 요 자리입니다. 임금에 있던 우리 아까 공부했던 황극의 자리가 되고 북신이 있던 그 지극히 고유한 요 자리를 통해서 동서남북 각항자방 신미기 두녀 위실벽 규류이묘 필자삼 정기류성 장익지인에서 28수가 되는 거죠.
사방에 7개의 별들, 47에 28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루 함께 쓴다라는 함께 공자의 의미가 나오는 거죠. 함께 공이라고 할 때도 뭐라고 했나요? 28이죠. 누가 가운데 있는 북신을 중심으로 해서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8자가 되고 여러분들은 몰라도 자음은 17개, 모음은 18, 자음이 28하고 17, 11 맞죠? 그래야 만약 이게 왜냐하면은 자음이다 그럼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모음이다 그러면 자 누구하고도 닿지 않고도 홀로 소리가 내는 거죠. 다 있기 이전에 세상에 만물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요? 하늘, 땅, 가운데 만물,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천지인 삼재와 나머지 자식 생각하면 돼요. 거기서 천지인 음양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생겨난다? 오행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오행의 이치와 나머지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러니까 천지인 삼재가 되는 이가 있고 나머지 8글자가 여기서 붙는 거죠. 그러니까 동남서북마다 두 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도수에 이거 지난번에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하도수 이치에서 그죠? 생성의 원리로 쭉 표현한 거. 그래서 생성의 원리, 사방의 생성의 원리 8개. 그 다음에 오행이 있고 나면은 그 다음에 오행으로 인해서 1년 12달이 있는 거죠. 12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음이 17개, 모음 11개 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볼 거예요. 우리가 음양 오행과 하도수의 생성의 이치가 어떻게 그것이 그걸 가지고 세종임금이 글자를 만들었는지. 그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한글을 쓰면서 음양과 오행 이치를 모른다 그러면은 뭐가 되느냐? 여전히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그냥 껍데기만 갖다 공부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글자마다 쭉 이제 어차피 쭉 한문으로 썼기 때문에 일단은 한문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아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글자를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들었던 그 글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이런 어려운 글자를 왜 썼을까? 이런 어려운 글자를 왜 썼을까 생각하기 전에 뭐냐면은 이 시대에 주로 많이 쓰는 말들을 가지고서는 예를 들은 겁니다. 우리가 모를 따름입니다. 그죠? 역사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들은 접어두시고 왜 이 글자를 썼는지 어디서 이렇게 많이 썼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 보면 기역은 그죠? 기역은 난 할 때 일단은 이거 보세요. 아래 하자. 기역은 아음이니 어금니 소리이니 군자 초발성하니 군자에다가 디귿이라고 쓴 것은요. 요즘 말로 우리 표현하면 사이시옷 개념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그게 디귿자도 있고 그때는 순경은 비읍도 있고 히읗자도 있고 그러는데 일단 그때마다 봅니다. 그러니까 군자인데요. 여기서 그거는 제가 군자는 저기 뭐라고 써 있냐면 군이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제 한글 언어본의 톤은 군자 초발성이니 그러니까 요 군자에 군이라라고 하는 이 글자를 발음하려면 군 할 때 이 발음이다 이 소리예요. 그죠? 기억이라라고 하는 그 아무것도 모를 때 지금 이거 설명을 해야 되니까 기억이라고 하는 글자는 우리가 임금군은 많이 쓰잖아요. 그죠? 군자 뭐 이렇게 쓰니까 그 군이라고 발음하는 거에 처음 발음하는 소리이니 병서하면 이걸 아울러 쓰면은 바로 규자 초발성하니라. 규자의 초발성과 같으니라. 그죠? 초발성과 더불어서, 그죠? 초발성과 더분이라 이렇게 되는데, 병서 그러면은 나란히 쓰면 이 뜻이죠. 그러면 이 군자를 나란히 쓰면 뭐하고 같다? 규자하고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규자가 뭐냐면 규. 그래서 규. 이렇게 쓰고요. 잠깐만, 옛날에는 초성, 중성, 종성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고 훈민정음 초기 때는 천지인 삼재 해가지고서는 1, 2, 이게 3으로서 다 해야 되니까 초성, 중성, 그 다음에 종성 요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순경은 미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발음은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거 규자 그러는데 규자, 이거 규가 만약 규룡입니다. 규룡이 아니라 규룡 그러죠?
규룡인데 이것도 이제 좀 찾아보면 규룡은 옛날부터 많이 특히도 임금을 바로 용에다가 비교를 하니까 모든 물체를 무슨 용 특히도 그 어디냐면 비석 위에다가 비석 머릿돌로 세우는 건 이룡이라 그러죠. 자, 그건 이룡이라 그러고 불로부터 이제 지키는 용이다. 그래서 이룡 그러고 자, 얘는 뿔이 있는 용 되고 이 규룡은 원래 뿔이 없는 용인데요. 허신의 설문의자에 보면 뿔이 있는 용 그랬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다시 고치면서 운해 등등 여러 가지 초사에 나오는 시에도 있고 시에도 보면은 규룡은 뿔이 없는 용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뿔이 없는 용을 가리키고 사람 수염 가운데 꼬불꼬불한 수염 있죠. 그걸 규염이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규염이라 표현하는 것이 되고 자 그래서 규자 옛날에 그 학문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규자도 많이 썼던 글자가 되니까 규자가 되고 그래서 규자의 초발성과 같으니라 우리말은 규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규 그냥 이 단음보다도 약간 좀 세게 발음했던가 봅니다. 그 기억하고 규룡이 아니라 규룡까지는 아닌데 규룡 지금은 말이 달라진 거죠. 규룡이 되고 규자에 되고 그 다음에 키역은 역시 아음, 기역에다 하나 더 붙인 거죠. 키역은 역시 아음이니 쾌자 초발성이니라 해서 쾌자에 쾌하고 자자에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게 히읗자죠. 꼭지 없는 히읗자가 들어갑니다. 이 쾌자는 혼민정음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쾌자가 있는데 동그라미 그냥 이응만 있으면 소리 없는 이응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소리 있는 이응은 조금 이따 공부할 텐데 요거 꼭지이응이에요. 지금 다 없어지고 그냥 이응으로 음가를 대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꼭지이응은 소리가 있는 것이 되고 이거는 소리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것만 우리가 구별해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몇 가지가 없어졌는지도 이제 체크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꼭지이응이죠. 꼭지이응은 아음이니 역시 어금니 소리 아음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아음이니 업자 초발성 하니라. 업자가 되는데 업자 일업자죠. 역시 업은 왕업, 대업이라고 쓰는 거니까 업자. 그때는 이렇게 써야 되겠죠. 발음이 그때 소리가 나는 거니까 업자 초발성이니라. 그 다음에 디귿은 그래서 지금 기역, 키역, 꼭지응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음입니다. 세 가지 일단 묶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설음이니 혓바닥 소리이니 두자 초발성하니 두자 그러면 두자인데 역시도 이거 옛날에는 그 밑에 발음 없는 거 두자인데 두 해놓고 순경음 미음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해서 두자 초발성 하니 병서하면 나란히 쓰면 옛날에 갈봤으면이라고 했는데 나란히 쓰면은 담자도 좀 세게 발음하는데 지금은 담이라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뭐라고 썼냐면 거기다 땀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땀자로 썼는데요. 담자 초발성 하니라. 담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깊다, 어디에 이르다, 미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글이 담자는 어디에 쓰냐면은 시경에 보면은 갈담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칡너쿨이 갈지담해요. 갈지담해요. 갈담. 갈담에 칡너쿨이 이리저리 쭉쭉 뻗어 있는 거에 나오는 글자입니다. 시에 나오는 이 담자에 바로 초발성이니라. 그 다음에 티귿은 설음이니 탄자 초발성이라 탄자는 삼킬 탄자가 되는 거죠. 그때 탄자 초발성이다. 그저 사이시옷에 해당되는 것을 디귿으로 표현했고 탄하고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래 야자를 쓴 탄자입니다. 탄자 초발성이니라. 그 다음에 니은은 역시 설음이니 나자 초발성하니라. 나라고 하는 것은 어찌나라고 이제 이것저것 하면 저것이라 할 때 나거 이렇게 나게 하는데 나자도 한 초성 중성 다 쓸 때는 뭐냐면 밑에다가 소리 없는데 하나 쓰려면 뭐라 그랬어요? 그냥 이응자로만 이렇게 쓰는 거죠. 나자 초발성이니라.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세 개가 바로 설음에 해당됩니다. 묶어 두시고 그 다음에 순음, 비읍은 순음이니 입술 소리이니 별자 초발성하니 별이라고 하는 것 처음 보는 거죠.
별자. 별은 옛날 사람들은 기본으로 생활에 뭐냐 활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활 뒤틀릴 별자입니다. 활이 뒤틀릴 별. 별자를 당시의 글자로는 이렇게 썼습니다. 별자 초발성 하니 병사하면 별자를 병서를 하면은 보자. 그죠? 보자 초발성 하니라. 보자인데 보자가 우리는 걸음 보라고 하는데 그러면 옛날에는 뽀가 되겠죠. 뽀. 그때는 이렇게 되겠죠. 보자 초발성 하니라. 걸음 보자. 그 다음에 피읍은 순음이니 여표자 초발성이라. 표라고 하는 것은 이리저리 떠돌아다닌다라고 할 때 표박이라는 말, 빨래한다라고 할 때는 표백이라는 말, 그죠? 흰백자를 써서 하얗게 빤다라 표백이라고 할 때도 이 표자를 씁니다. 표자도 옆에 사이시옷은 순경음 비읍인데 표자도 저기 뭐냐면 순경음 미음 비읍 이응인가요? 표자 순경음 미음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음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순음이니 여 미자 초발성이냐. 미자는 두루 미자죠. 널리 두루두루 미륵이라고 할 때도 그때 미자는 역시 그래서 이응자 소리 없는 응가 없는 이응으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읒은 치음이니 그 앞에 비읍 피읍 미음은 바로 순음으로 묶으시고 그 다음에 지읒은 치음이니 이소리이니 즉자 초발성 하니. 즉자는 그대로 우리 그대로 쓰시면 되고 즉자 초발성이니 병사하면 갈봤으면 나란히 쓰면 여 자자 초발성이니라. 자자인데 자 우리 자유로울 자자인데 당시에는 자자 아래 하자 쓰고 음가 없는 이응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치읓은 역시 치음이니 침자 초발성 하니라. 이건 침자는 우리나라 쓰는 거 그대로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옷은 치음이니 여술자 초발성이니 술 하면은 음력으로 9월 술자가 되는 거죠. 그 술자는 슈하고 요거는 잘 기억해 두세요. 술이라고 하는 거 술자 초발성 하니 병사하면 나란히 쓰면 사자 그냥 삿되다 하는 그때는 사자는 쌍시옷자로 쓰고 음가 없는 갖다 이응을 갖다 쓰면 됩니다. 사자 초발성 하니라. 그 다음에 꼭지 없는 히읗은 후미니 여읍자 초발성 하니라. 절한다라고 할 때 읍하다라고 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뜰 읍자인데 그때 읍자는 지금 거기서처럼 꼭지 없는 히읗을 써서 우리가 그냥 읍하다 무슨 읍하지만 읍하는데 이게 이렇게 좀 들어가죠. 그죠? 히읗 발음, 이 발음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발음을 잘 살펴보면 음가는 남아있는데 현대인들이 안 써서 그러죠. 그 다음에 히읗은 역시 후미니 여 허자 초발성 하니 병사면 여 홍자 초발성 하니라. 허자 같은 경우 허도 허라고 쓰고 음가 없는 이응 쓰고 그 다음에 홍이라고 하는 것. 자, 홍은 음가가 있으니까 두 개 이렇게 썼으니까 홍하고 음가가 있으니까 꼭지 이응자를 이렇게 써야 되겠죠. 한글 때는 이게 되느니라. 그 다음에 이응은 역시 후미니 여 욕자 초발성 하니라. 욕자는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꼭지 없는 히읗 그 다음에 음가 없는 이응 바로 이것이 바로 후음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리을은 반설음이니 여자 초발성 하니라. 여라고 하는 것 역시 천진 삼재 개념이니까 리어자를 쓰고 음가 없는 이응 하나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모로 돼 있는 것 반치음이니 양자 초발성이니라. 양이라고 하는 것은 풍성하다, 풍년이다 라고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저 양자의 발음은 이렇게 썼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양자 초발성이니라 해서 그 하나는 리을은 반설음, 그 다음에 세모로 되어 있는 것은 반치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뭐예요? 자음 몇 자? 17자입니다. 그런데 이 자음 17자가 우리나라는 자음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읓,
키역, 피읍 이렇게 돼 있죠. 순서가 다르죠. 잠깐 쉬기 전에 복화 좀 합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보세요. 지금 후대에 그런 바뀐 것들이 도대체가 왜 이렇게 자, 기역, 리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미음, 비읍,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티귿, 피읍, 히읗 이렇게 돼 있죠. 또 빠졌나요? 치읒, 히, 티귿, 키역. 티귿, 피읍, 피읍 맞군요.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냥 저기 뭐냐, 아음의 대표음가, 설음의 대표음가 해놓고 또 헷갈리죠. 그다음에 아음 집어넣고 설음 집어넣었죠. 이거는 원래 반설음이었죠. 반설음이 들었고 미음이라고 하는 순음, 그다음에 역시 순음, 그다음에 치음, 그다음에 이거는 자후음입니다. 후음 들어왔고 그다음에 어디예요? 치음에다가 하나 병사한 것, 그죠? 이렇게 치음에서 치음이고 그다음에 치음에서 이제 더 센 발음이 하나, 여기 치읓은 거기 있나요 지금? 아, 침자 하나 있었죠. 침 있고. 그다음에 키역이라고 하는 저 아음에서 온 것, 그다음에 티귿에서 온 것 어디 봐요? 여기 니은 설음에서 오는 거죠. 그다음에 피읍 순음에서 온 것, 그다음에 후음에서 온 것. 그냥 멋대로 엉망진창으로 돼버렸죠. 순서 없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왜 이렇게 됐느냐? 순서는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여기는 요거하고 가까우니까 이렇게 묶었고 그 다음에 다시 기역, 니은, 디귿 순서로 이렇게 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오행일치가 깨끗하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저쪽에 한글학교에서 만들었더니 심각하게 뭐 훼손이 돼버린 거야. 음양 오행일치 자체가 깨끗하게 없어지고 이상한 저 주변국들하고 자꾸 이걸 대조하면서 지금 생겨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야, 옛날에 오행일치대로 그대로 살리자.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볼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나 더 보고 그리고 이제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하고 이제 좀